이재명 후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마 그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의 그런 어려움을 좀 덜어준다는 측면인지 아니면 그 자영업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쪽 표를 의식해서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음식점 총량제, 네. 이게 허가 총량제죠. 식당 허가 총량제, 식당을 개업을 해도 국가의 허가를 받아라. 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발언을 했다가 후폭풍이 엄청나니까 쓱 걷어들였어요. 네. 내가 꼭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도 한번 하나의 주요한 논의 의제로 삼았으면 어떨까 하는 뜻이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죠. 물러서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후폭풍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직업 선택의 자유일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자영업이라든가 음식점 이런 곳에서는 국가의 어떤 경제적 실패로 인해서 거기서 탈락한 많은 분들 또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뛰어드는 그런 그렇죠.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생애부 중요한 방편이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국가가 일일이 간섭해 가지고 허가제로 하고 그게 좀 과잉 아니냐, 지나친 국가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뭐 한번 뛰어본 것이다. 검토 앞으로 대상이다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후보된 걸 까먹은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대통령 후보고 집권당에 그것도 그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하고 고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서 농담으로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 우리 같은 사람도 너무 자영업이 많으니까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있죠. 집권당이 대통령 후보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뭐 줄여야겠다. 총량제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좀 무게가 완전히 다르는데 너무 가볍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가 돼서 처음 행보입니다. 관악구 신원시장 가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일종의 에드벌런을 띄워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재명 이게 만일에 그 윤석열 후보가 이런 말 했으면은 조금 충격이 약한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지내온 여러 가지 뭐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하겠다는 기본소득이니 엄청나게 어떤 사회주의적 엄청나게 심하게 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의 공산주의적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는 게 일반 국민의 인식이거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런 분이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이게 그 어떤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떤 직업의 자유를 박탈하고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없습니다. 북한은 예전에 대학 가는 것도 국가에서 허가를 해줘야 대학을 갔어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국가 통제 경제고 그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국가에서 모든 걸 다 정해주고 북한에는 평양 들어와서 살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북한에서 못 들어와 평양 당신은 신의주 어디서 살아 그러면 죽을 때까지 신의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런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국가 통제 위주의 경제 정책, 그다음 여러 가지 언급, 복지 정책 이런 거 볼 때 이 식당 총량제도 있죠. 결국 국가에서 모든 걸 식당까지 진짜 분식집, 라면 끓이는 집까지 통제하겠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런 그 어떤 자기가 앞으로 말할 때, 물론 고 교수님 말씀대로 거기에 이미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꾸 식당이 더 들어오니까 힘든 사람들을 갖다가 표를 의식해서 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식당 하고자 하는 사람 표는 의식 안 한다. 식당을 이미 한 사람보다도 있죠. 지금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사람들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호구지책으로 식당을 하는 사람들 당신들 그냥 집에 놀아 이 말 아닙니까? 사실 식당이 그래요. 개업하기도 제일 쉽고 폐업하기도 제일 쉬운 게 식당이랍니다. 그래서 개미 특별한 기술이 기억이라고 필요 없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재명 후보가 그런 말을 한 것은 본인은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했겠지만
그래도 그런 건 아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자영업 하고 있는 사람만 국민이 아닙니다. 자영업 하고자 하는 사람도 국민이고 그 사람들도 지금 더 슬픈, 더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그렇죠. 사람도 사정은 도외시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힘드니까 이걸 진입 장벽을 치겠다.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대해서 오늘 제가 그 고 교수님 주제를 보고 이 검색해 보니 김어준 씨가 또 한마디 그분은 꼭 이재명 지사 한마디 하면 꼭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 백종원 씨가 그 말 할 때는 예. 왜 가만히 있다가 예. 이재명 후보가 말하니까 왜 들고 일어나냐. 그래서 제가 백종원 씨 말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백종원 씨는 식당이 이게 참 어렵다. 이 때문에 진입하기 전에 좀 여러 가지 훈련을 네,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한다. 하라 이거지. 그러니까 식당을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예. 열심히 준비해서 하고 그다음 힘드니까 좀 신중하게 고려해라는 거고 그다음 또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고 백종원 씨는 그냥 그런 체인점 내지 뭐 백종원의 막칼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외식업계의 큰 손이죠. 큰 손이고 그다음 예. 일반인입니다. 예. 백종원 씨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정책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식당 차는데 자격 시험 보게 할 수도 없고요. 백종원 씨는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말대로 하면 앞으로 이제 시험 봐야 돼 이제 그 식당 하려는 사람들. 그래 시험 통과하면 너 해. 아니면은 예. 그 우리나라 식당은 예를 들어 1,000개다. 그러면 1,000개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그만둔다. 그러면 다음 순서 이렇게 줄 서 있다가 들어오게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게 면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한 2, 300만에 그냥 이렇게 팔아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이재명이 하고 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개인 택시와 똑같은 거예요. 예, 개인 예. 택시 한 대 없어지면 하고 그래서 개인 택시 사고 팔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하고 똑같고. 프레임 주고 사고 팔죠. 그다음 이 국가 총량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국가의 기간 산업 뭐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가스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스공사에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역마다 하나씩 가스 배급 업체가 있습니다. 네. SK도 있고 대성산업도 있고 쭉 있는데 이런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해서는 그게 맞아요. 네. 이게 완전히 경쟁 체제로 되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식당이 국가 기관 산업은 아니거든요. 네. 이 때문에 그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은 좀 더 심사숙고하고 이게 구분을 하고 말할 때 뭐가 국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는 산업이고 어떤 것은 자유 경쟁에 맡겨놔야 되고 이런 걸 구분 안 하고 그냥 표를 의식한 불쑥 던진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일에 지금은 괜찮은데 아직은 정책을 만들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발설하고 입안한다면요. 물론 그 법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그 폐해가 많다. 나중에 그 법을 폐지하면 되긴 되지만. 아니 우리 그동안에, 임대차 3법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국가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때도 그랬고 그 국가 최고 지도자가 한마디 불쑥해가지고 그걸 정책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리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이 있죠. 어떤 행정부에 대한 견제 그다음 대통령에 대한 직업 관료로서 견제가 역할이 없고 예.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지금 정치 체제 예. 그다음 공무원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살아있고 국회의원이 살아있으면 대통령이 미국이 그래서 트럼프가 있어도 망하지 않는 게 미국은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대통령을 견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번에 지금 바이든이 지금 그 인프라 예산 3조 5천억 했다가 바이든이 민주당 쪽 대통령이거든요. 예. 근데 그 지금 미국 상원이 50대 50입니다. 민주당 50, 공화당 50인데 민주당의 2명이 이거 안 된다. 같은 당의 대통령이 한데도 그래가지고 지금 1조 7,500억 달러로 축소하고 지금 계속 그 민주당 의원 2명을 설득하고 있어요. 이걸 좀 통과시켜달라. 그런 식으로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나라가 아니고 이렇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우리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법 통과시킨 거 봤지 않습니까? 정광석화 같이. 통법부죠. 아니, 그러니까 통법부 좋은데 머리 있는 통법부가 아니고 머리가 빈 통법부가 돼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만일에 이런 즉흥적인 불쑥불쑥 내뱉는 이런 대통령이 될 때 지금 후보 때의 입장과 또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식당 총량제 이 발언이
해프닝으로 지금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되고요. 이걸 뭐 물러났다고 이제 한 거는 물러났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성격적 특성, 뭐 어느 분은 아까 그 원희룡 지사 전 지사 부인이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 내년 3월 9일 지금 이제 한 넉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런 표심을 결정할 때 어떤 후보가 어떤 성향을 보이더라. 이걸 충분히 잘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시류에 휩쓸리고 사이다 발언에 휩쓸려 가지고 아니 저 사람 마음에 드네 해가지고 뽑았다가는 본인이 진짜 식당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이다 발언이 요즘에는 핵사이다가 돼가지고 더 심해졌네요. 네, 심해지는데 이 대장동 설계를 잘못해갖고 단군일의 최대의 비리 사건을 지금 터뜨렸지 않습니까? 최대의 추적이 비리로 변했죠. 그런데 아무리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표퓰리즘입니다. 표심, 표퓰리즘. 네. 국가가 개인의 삶까지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고 나서면은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문재인 대통령 때 이미 상당 부분 그렇게 됐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거 더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아무 말 대잔치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또 그렇다 하는데 지금 오늘 어제 계속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얘기들을 보면은 우선 코로나 이제 19가 어느 정도 70% 정도 이렇게 백신을 맞아서 일상으로 회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위로 보상금을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1인당 재난기본소득으로 최소 100만 원 이상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100만 원씩 뿌리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매표 행위죠. 예. 또 하나는 뭐 이것도 좀 걷어들이고 한 발 빼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놀토 아닙니까? 주 5일인데 주 4일짜리. 이제 놀금 주 4일째를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것도 다 그러면은 30이나 40 주로 이제 이 여당 지지층인데 또 대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근로자들 정규직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좋죠. 그런데 우리 재정 여건도 그렇고 또 경제적 여건이 전 국민들한테 기본 재난 기본소득을 100만 원씩 또 준다. 전에는 뭐 일부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위로금이라고 또 돈 뿌리겠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이렇게 주 4일째 이게 마구잡이로 막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국가 경제라든가 우리나라의 그 경쟁력, 국가 경쟁력은 전혀 도외시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몇 달 전에 무슨 잡지를 읽었는데요. 남아공이 그 흑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부터 엄청난 복지가 뿌려졌어요. 남아공이. 백인 정권 때는 뭐 아파르테헤이트라 해가지고 흑인들을 인종차별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경제가 좋았어요. 그런데 만델라 대통령은 뭐 괜찮은데 그 이후 흑인 대통령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복지로 계속 포퓰리즘으로 표를 얻고 물론 흑인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 대통령이 되지만은 그래도 그 자기 자리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흑인들끼리 또 경쟁하지 않습니까? 경쟁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 미국의 저명한 그 블룸버그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남아공에서 이런 복지 혜택을 줄 때 잠시 소득이 오르고 소비가 진작된 면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미국이나 중국, 유럽 같이 경제가 튼튼하지 않는 나라에서 복지를 계속 줄 때 그게 결국은 나중에 인플레로 연결됐어요. 인플레로. 인플레이션으로. 그러다 보니까 복지 혜택은 받는데 실질적인 혜택은 자꾸 내가 받는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크기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가 엄청나게 돼요. 인플레가 뭐 100몇십 %씩 남아공이 아마 됐을 거예요. 되면서 경제가 계속적으로 활력을 잃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부가 이걸 주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고요. 세금 걷는데 그 어떤 서민들이 우리나라도 40% 정도가 면세점에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기업이 내야 되거든요. 기업이 계속 그 정도 세금을 내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제일 큰 게 복지, 그다음 기본소득, 재난소득 이런 건데요. 이게 우선 먹기에 꽃감이 달다고
달지만 그게 결국은 자기의 실질 소득, 인프레를 감안한 소득, 이건 자꾸 내려간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이 자꾸 내려가더라. 그래서 지금 남아공이 그 많은 복지 때문에 지금 경제가 완전히 휘청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경제가 좋은 나라가 남아공이었는데 지금 흑인 만델라 이후에 두 대통령이 은베키하고 또 누구들 하면서 국가 경쟁력이 완전히 엉망이 됐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주 4일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계속 국가 경쟁력을 깎아 먹으면서 그걸 복지로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를 받는 사람들은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1.5세대, 2세도 아니에요. 1.5세대만 가도 그 어떤 소득이 지금 앞으로 인플레이를 감안하면 내려갈 것이고 그거 더하여 반도체 만들고 그다음 그 배 만들고 자동차 만들어 수출하는 우리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 복지 혜택이 옛날에 좋았을 때 그걸 갖다가 그 재앙이네, 재앙을 우리 후손들이 받는 건데 그 진정한 지도자라면 있죠. 우리 그 처칠이 2차 대전 때 한 이야기 아시죠? 피와 눈물과 땀을 요구한다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 그 2차 대전에 독일의 그 공격을 피하고 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어떤 환상을 심어준 게 아니고. 그래서 2차 대전에 영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영국이 뭐 지금은 뭐 그 미국에 비해서는 형편없지만은 그런 식으로 됐는데 우리는 지금 그 지도자들이 자꾸 장밋빛 희망만 자꾸 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를 안 시키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4.1제라든가 이 기본소득, 재난소득 이건 정말 이제 그 지금은 공약으로 끝이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뭐 남아공 얘기를 참 적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제일 많이 드는 게 남미 아닙니까? 그렇죠. 베네수엘의 차베스. 그래서 우리가 남미형 급행열차로 탈 가능성이 많다. 아니 남미보다 우리는 더 나빠요. 왜냐하면 사정이 남미는 있죠. 그 베네수엘라 세계 제3위의 석유 매장량 가진 국가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사실 지금 그 미국의 경제 제재로 차베스가 등장한 다음부터 정유 시설이 완전히 형편없어져 가지고 그냥 그 딴 나라보다 석유값이 더 비쌀 정도인데 거기는 석유라도 세계 3위가 있으니까 정 안 되면 그냥 석유 팔아먹고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있죠. 근로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반도체 일주일에 6일간 지금 5일이죠. 열심히 만들어 외국에 팔아 달러 받아가지고 석유도 사오고 곡물도 사오고 하는 거지. 지금 뭐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맨날 놀자. 놀면은 좋게 하겠지만. 좋죠. 저도 좋죠. 아니 생산이 되고 배가 불러야 놀 맛이 나는 것이지 배고프면서 놀면 뭐합니까? 그런 나라가 필리핀 아닙니까? 그거 자원도 없고 맨날 놀다 보니까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필리핀 젊은이의 대부분이 지금 외국에서 취업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내에는 직장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 이재명 후보의 이런 기본 시리즈가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국가 재정, 국가 부채만도 지금 1,000조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가계부채는 또요. 가계부채도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이 코로나 일상 회복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하려면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다 반영을 못 하니까 곧바로 또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다. 지금 이렇게 또 할 거예요, 또. 할 더불어민주당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내년 3월 9일 전에 또 추경 편성해갖고 또 돈 뿌릴 거예요. 공약 맞춤형 정책 위반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참 걱정입니다.